9월 10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윈 씨가 회장에서 물러났다. 이날은 알리바바 창업 20주년 기념일이며 마윈 씨의 55세의 생일이었고 중국에서는 스승의 날이다. 원래 항저우에서 영어 교사를 했던 경험을 갖고 앞으로 교육 자선 활동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했다. 마윈 씨에게 어울리는 퇴임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알리바바는 1999년에 마윈 씨가 18명의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다. 20년 후에 2019년 3월기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51% 늘어난 3,768억 위안 약 60조 원. 시가총액은 세계 7위의 약 500조 원에 달했다. 어떻게 알리바바는 이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중국의 폭발적인 내수 진작이라는 순풍은 있었다. 알리페이는 중국을 디지털 결제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다. 거기서 내놓은 신용 스코어라는 생각은 자칫 공공장소에서도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치우치기 십상인 중국인들의 행태까지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알리바바와 기타 인터넷 통신 판매 기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알리바바가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알고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다. 예전 11월 11일의 성공은 알리바바의 시스템에 막대한 부하가 걸려 시스템은 다운 직전에 몰렸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취한 방책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상용하는 것에서 내부 개발한 것으로 전환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올해 7월에는 독자 개발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칩도 공개했다. 이제 알리바바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술력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는 중국 유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해외 사업에는 고전하고 있다. 이 회사의 2019년 3월기의 중국 소매 사업 매출액은 2,476억 위안인 반면 해외는 196억 위안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의 성공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해외로 넓혀갈 것인가라는 과제는 후임 다니엘 장 CEO에게 맡겨졌다. 마윈 씨는 은퇴에 즈음하여 알리바바의 사원들에게 비전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계속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스피치는 높은 뜻과 설득력 넘치는 내용이었다.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 중국인들은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크게 다르다. 세계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기술을 두려워하고 있다. 강한 회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구절이다. 그 후에는 기술이 선의에서 출발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중국 기업이기에 장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상으로 기술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 있는 중국 정부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미묘한 문구를 굳이 남긴 것은 왜일까?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사에 의해서 정치와 거리를 둔 경영자로 지목됐던 마윈 씨가 중국 공산당원임이 밝혀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중국에서 대기업 총수가 당원이라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일당 지배인 중국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이라도 나름의 규모가 된다면 정치와의 커넥션은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인 중국에서 급성장한 민간 기업 경영자들이 받는 중압감은 크다. 중국 당국은 위안화의 해외 유출에 눈을 부릅뜨고 있고 마윈 씨의 갑작스러운 은퇴 배경에는 개인으로서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마윈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알리바바 산하 엔터파이낸셜은 작년 미 당국에 의해 송금 서비스의 미국 머니그램의 매수를 저지당했다. 미, 중무역 전쟁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이데올로기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방 가치관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알리바바가 지금까지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 확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 정부와 절묘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알리바바가 해외 진출을 가속해야 하는 국면에 마윈 씨는 중국이 우려받고 있다라는 것에 폐해를 실감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할 것이다. 일당 지배인 중국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서로 이용하고 이용되는 복잡한 파워 밸런스 속을 헤엄쳐온 마윈 씨가 경영자로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중국 기업 전체의 과제를 나타내고 있다.